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사진의 구도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구도에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구도의 종류에, 즉 삼각형 구도, 원형 구도, S자 구도, 이런 기본적인 구도에 내 사진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진의 구도는 다양합니다. 대각선 구도, 수평 수직 구도, 역삼각형 구도, S자 구도 등등 많습니다. 예제작과 함께 비교적 많이 쓰는 구도를 중심으로 구도가 사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풍경사진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가로구도입니다. 즉, 사진을 가로로 찍는다는 뜻입니다. 사진을 세워서 찍는다. 그게 세로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진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구도, 세로구도, 즉 사진을 가로로 찍느냐, 사진을 세로로 찍느냐. 대부분의 수평형 구도가 가로구도에 접목시킵니다. 물론 수평형 구도를 세로 사진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로구도에 수평형 구도를 많이 접목시킵니다. 풍경사진이죠. 바다에 수평선이 있고 여기에 아마 그물을 던져놓은 표시라든지 그런 깃발이, 이렇게 빨간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의 구도가 즉 가로로 찍은 사진, 즉 가로 구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청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 수평선은 당연히 가로로 있는데, 그래서 가로 구도가 아니라 사진의 틀이 가로입니다. 즉 가로로 찍은 사진, 가로 구도인 것입니다. 사마귀 유충입니다. 가로 사진으로 찍었죠. 가로 구도입니다. 자, 수평 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로 구도는 뭐고 수평 구도는 뭐냐? 이렇게 지금 이것을 사진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로로 찍었으면 이게 가로 구도 내에 어떤 수평선만 찍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수평 구도입니다. 이 수평 구도는 가장 안정적이며 편안한 감을 줍니다. 풍경사진의 가로 구도가 많습니다. 이게 앞에 배운 가로 사진이니까 가로 구도죠. 가로 구도인데 여기 수평선이 있습니다. 수평선이고 배도 이 수평선의 방향이 맞추어져서 있습니다. 이 산도 이 수평선에 맞춰서 길게 같은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게 가로 구도 속의 수평 구도인 것입니다. 여기 서천입니다. 수평선의 바다, 그리고 여기 물에 잠긴 바위가 이 수평선과 나란히 있습니다. 가로 사진, 즉 가로 사진, 가로 구도 안에 수평 구도입니다. 자, 아까 전반부에 큰 틀에서의 구도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가로 구도, 그리고 사진을 세워서 찍는 세로 구도. 이 세로 구도는 인물 사진에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같은 나무 하나를 가로로 찍었을 때 똑같은 나무 하나를 세로로 찍었을 때 그 느낌이 다릅니다. 세로 구도로 찍었을 때는 깊이감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긴장감이 가로 구도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세로 구도는 인물의 감정 묘사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꽃사진, 생태사진 그런 것들도 세로 구도로 많이 씁니다.
자, 보리 사진입니다. 이 보리가 수직으로 세워서 세로 사진이 아니라 사진을 세로 구도로 찍어서 세로 구도 사진입니다. 대전 하늘동네입니다. 대전 하늘동네가 예전에는 그 풍차가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이 나비에 모형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 대전 도시철도공사 쌍둥이 빌딩입니다. 이 건물이 세로로 있고 이 풍차가 세로로 있어서 세로 구도가 아니라 사진을 세로로 찍어서 세로 구도 사진입니다. 곤충 사진을 이 앞전에는 가로 구도로 봤죠. 이렇게 세로로 찍으면 세로 구도입니다. 화병에 그 장미가 이렇게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어떻게 찍었습니까? 이렇게 세로형으로 찍었죠. 즉 세로 구도의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가로 구도의 사진인가요? 세로 구도의 사진인가요? 가로 구도의 사진입니다. 나무는 세로로 서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즉 가로 구도 사진입니다. 삼각형 구도라는 것이 있는데 삼각형 구도는 안정적인 구도에 많이 접목시킵니다. 이 삼각형 구도는 풍경사진에도 많이 씁니다. 풍경사진을 가로 사진으로 많이 찍죠. 이 가로 사진 안에 삼각형 구도로 주피사체를 놓으면 풍경이 더 안정적이고 무게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구도는 자기가 알게 모르게 저 자신도 그렇고요. 풍경사진에 흔히 많이 접목시키고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경사진이죠. 풍경사진 속에 인물이 있죠. 가로 구도로 찍은 풍경사진이죠. 그 가로 구도 안에 사람의 머리 끝에서 그물로 선을 긋고 그물 끝으로 긋고 이렇게 그어보면 이것이 삼각형 구도입니다. 즉 가로 풍경 속 안에 삼각형 구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경사진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매와 나무를 바라보는 아이의 두 시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인물의 뒤선 이렇게 가로 사진 가로 구도의 속에 삼각형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삼각형 구도는 이렇게 인물 풍경에 참 다양하게 가장 많이 쓰는 구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경 사진에 나무 끝, 삘기의 끝, 삘기의 끝 이렇게 삼각형 가로 구도의 풍경 사진 속에 삼각형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원근감에 이렇게 모아졌죠. 사람 머리 끝에서 길의 끝 이렇게 가로 풍경 사진 속에서 삼각형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평 수직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가로 구도 속에 삼각형 구도를 풍경사진에 많이 쓴다고 했죠. 그것만큼 많이 쓰는 것이 가로 구도 속에 수평 수직 구도가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찍을 때 그것이 그런 구도다라고 생각만 안 해서 찍었을 뿐이지 자신들이 찍은 사진을 돌아와서 이렇게 넘겨보시면 가로 풍경 안에 수평 수직 구도가 있는 사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즉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풍경 사진에 많이 쓰고 인물 사진에도 많이 씁니다. 즉 수평선이 있는데
등대 하나가 서 있다. 그러면 수평 수직 구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선에 있는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수평 수직 구도인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구도 중에 하나가 수평 수직 구도입니다. 수평 수직 구도는 풍경의 장엄함, 깊이감, 감정 묘사가 있는 인물 사진 등에 적용합니다. 수평이 있고 사람이 서 있으니까 수직이 있습니다. 수평 수직 구도의 사진입니다. 서해안 일몰의 순간입니다. 이게 아마 장항 스카이워크 그 갯벌 쪽의 사진입니다. 일몰의 순간이고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셀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벽화입니다. 벽화. 오래된 마을의 벽화인데 기와의 수평, 나무의 수직, 수평 수직 구도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죠? 수평선, 등대 수직, 수평 수직 구도입니다. 참고로 이 등대 위에 지는 해를 이렇게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정도 해보시면 이렇게 등대불을 밝히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아마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부안 솔섬입니다. 수평 수직구도입니다. 이만리 소나무 숲입니다. 일출 시간에 해 뜨기 전 여명의 시간입니다. 수평 나무 수직, 수평 수직 구도입니다. 용암사입니다. 수평 수직 구도입니다. 연밭입니다. 수평 수직 구도입니다. 가로 풍경 속의 수평 수직 구도입니다. 고창 청보리밭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 많죠. 그 벌판의 수평 전봇대의 수직, 수평 수직 구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대각선 구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각선 구도는 방향감, 속도감,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 경기, 인물이 뛰어간다던가 하는 어떤 동작이 있는, 방향을 가진 동작이 있는 그런 인물 사진들, 그런 거에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 대각선 구도는 이 방향이 되었던 혹은 이 방향이 되었던 대각선 구도인 것입니다. 지금 배를 묶어놓은 손입니다. 이게 대각선 구도입니다. 이렇게. 교량이 있죠. 그리고 교량 요 아래 운치 있게 이렇게 떠 있는 지금 떠 있다기보다 이게 박아 있는 말뚝입니다. 그런 구조물인데 이렇게 대각선 구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염전에 소금을 날려는 요 길 이렇게 대각선 구도입니다. 물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대각선 구도가 있고 여기 수평 구도가 있고 이 사람의 수직 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복합형 구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선 지금 기초 시간이니까 요 대각선 구도 요것만 보시겠습니다. 자, 열차가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나갑니다. 대각선 구도입니다. 연잎에 칠성무당벌레 하나가 이렇게 기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S자 구도 비슷합니다만 일단 대각선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패선입니다. 이렇게 그림자 선까지 대각선 구도의 예시작입니다. 대청호입니다. 여기 섬이 있고 요 길이 있고 두 사람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대각선 구도입니다. 사선 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선 구도는 몰입감을 주고 주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렇게 사선구도, 이 교차점으로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감도 있고요. 전형적인 사선구도입니다. 이렇게 그시면 그 꼭지점에 지금 자전거가 이렇게 시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선구도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언뜻 보면 이게 무슨 구도일까 싶은데 사선구도입니다. 이 그림자선, 요선.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감흥스럽게 보는 S자구도입니다. S자구도는 선을 따라 시선이 움직이므로 유연성이 있고 율동성이 있고 그 움직임이 비교적 많은 그런 것을 좀 편안하게 느끼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S자구도를 그 사진가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S자구도는 상당히 사진가들한테는 좋은 피사체입니다. 그림자만 S자구도입니다. 이것도 S자구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광주리 마을의 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S자 길입니다. 이런 S자 길이 전반적으로 이 사진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사진가들은 이렇게 길을 가능한 S자로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를 지금 여기서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S자 길이 다 보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찍었다면 이 길이 이 무늬에서 끊기겠죠. 그래서 그런 S자 길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자기가 좌우 움직여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끼 계곡입니다. 여기 물이 보면 물의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S자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S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S자구도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대청호, 그 옥천의 그 대청호입니다. 그 물이 빠져야 이렇게 이런 라인의 사진을 찍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물이 차 있어서 이 라인이 안 보입니다. 원형구도입니다. 원형구도는 주제에 집중하게 하고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단순 간결한 주제 많이 씁니다. 야생화나 접사 등의 이 원형구도를 많이 씁니다. 지금 연잎에 이렇게 원을 그어봤습니다. 즉, 이렇게 원형구도라는 뜻입니다. 여기 물방울의 주제도 원형, 연잎도 원형, 원형구도입니다. 아니, 다중 촬영을 한 예시작입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돌렸죠. 원형구도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회오리 구도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원형 구도입니다.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밑에서 위로 올려 찍은 겁니다. 다음은 C형 구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형 구도는 자연스럽게 주제로 향하게 합니다. 유연성이 보이는 구도입니다. 풍경 사진에 많이 씁니다. C형 구도. 이렇게. 웅도입니다. 물론 이 웅도에 이제 그 민물이 되면 이 다리가 잠깁니다. 그런 거를 찍으러 사진가들이 많이 가죠. 이것을 이렇게 코너에 놓을 수도 있고 이걸 더 크게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C형 구도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요 라인이 C형 구도의 사진입니다. 지금 요 사진가 하나가 요 뻘에 빠져서 이렇게 꺼내주는 장면이죠. 부소다막 사진입니다. 이렇게 C형 구도입니다. 이렇게 C형 구도. 풍경 사진에 많이 이렇게 접목시킵니다. 생태 사진입니다. 나비잠자리라는 그런 생태 사진인데 여기 그 빛 그림자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C형 구도입니다. 다음은 대칭형 구도입니다. 대칭형 구도는 좌우가 같은 거, 위아래가 같은 거, 그런 걸 대칭형 구도라고 합니다. 풍경 사진에 많이 씁니다. 다소 딱딱하고 답답한 감은 있는데 주제에 힘이 있으며 균형이 잘 맞아서 안정적인 풍경 사진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대칭형 구도입니다. 이렇게 가상선을 그어보면 좌우가 같은 거, 그게 대칭형 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찍었죠. 그게 대칭령 구도입니다. 위에 실제 사진과 반영이 똑같지 않습니까? 위아래가. 이것이 대칭령 구도 사진인 것입니다. 풍경 사진에 많이 접목시킵니다. 특히 반영 사진에. 다리 위 사진인데 여기 가상선을 그어보면 좌우가 같은 구조물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틀리죠. 다만 그래도 이것은 대칭령 구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구도는 좋은 사진의 기본입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구도가 서로 조화롭게 구성되면 또 다른 감흥을 주기도 하고 그것 또한 좋은 구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구도는 뭐 S자 구도, 수평 구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 구도 내에 S자 구도가 있고 대각선 구도 등이 서로 조화롭게 잘 구성돼서 그 작가가 원하는 테마가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전달되면 그것이 좋은 구도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도는 종류는 많습니다. 이 패턴의 구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구도는 어떤 틀에 박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진을 찍다 보면 지금 이 사진을 봅시다. 갈매기가 이런 방향 이렇게 나왔죠. 대각선 구도로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차가 이렇게 수직으로 있죠. 수직 구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평선과 수평선이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있죠. 수평 구도입니다. 그 안에 이렇게 물길이 S자 비슷하게 있죠. S자 구도가 접목돼요. 구도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것을 찍는 사람, 작가가 잘 구성을 해야 그것이 좋은 구도라는 것입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제입니다. 주변에서 수직 수평 구도의 예시작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직과 수평이 혼합된 구도는 많을 겁니다. 흔히 대부분 사진들이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찾을 수 있으면 S자 구도도 한번 찾아보세요. S자 구도는 의외로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한번 주변을 예리한 눈으로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구도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구도에 내 사진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